다들 이제 탈세 아니다,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거다. 그게 과연 회계상 착오일지 제가 봤을 땐 탈세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에 위치한 세무회계 청송 대표 세무사 송재호입니다. 세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제일 양반이시고, 뭐 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뭐 0원 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뭐 탈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주세요? 절세를 잘 활용하면 뭐 세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고요. 네. 다시 말하면 될까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절세는 단순히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고요.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지를 하나 판매했을 때 1억이라는 세금이 나왔을 때 세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이제 줄이면 그게 절세고요. 뭐 가공 경비를 넣는다든지 쓰지 않은 영수증을 넣어서 세금을 줄이는 걸 이제 탈세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비교해보면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그 보유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흔히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 2채, 3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종부세가 1억은 진짜 되게 우습고 한 2억, 뭐 3억까지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단순히 내가 월세로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런 보유세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그 월세에 대한 것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도 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비용 처리를? 아니면 회사를 운영했을 때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인 경우에는 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된 스튜디오라고 하면 그걸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사적으로 사는 집을 이제 회사 관련해서 비용 처리하면 그건 이제 불법이고요. 보통 연예인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를 집 내에 차려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주거 공간이랑 스튜디오 공간을 면적별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된 비용만 경비처리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내는 연예인이 있어요? 주거하고 스튜디오를 써도 스튜디오다라고 하고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개인 사적 비용을 경비 처리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탈세로 봐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회계상 착오일지 제가 봤을 땐 탈세인 것 같거든요. 그 탈세와 회계상 착오, 법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나요, 처벌이? 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상 착오는 계산 실수나 단순 누락 등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세금만 다시 내면 되는데, 탈세인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검찰 고발까지 가는 상황은 어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과세 당국이 결정할 내용이긴 한데요. 그 탈세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탈세 금액이 심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보통 5억 정도로 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5억이 넘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3배에 중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판단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과세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갔던 사례가 있다면요? 보험 설계사들 상대로 이 종합소득세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줄이는 거에 이제 조력한 세무사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조작을 해줬어요. 그럼 그 세무사한테 떨어지는 분도 엄청 크거든요. 퍼센테이지로 이제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이면 수십억 정도. 예, 그렇죠. 네. 탈세로 이제 추정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소득이 뭐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뭐 2억, 3억 되는 고급 스포츠카를 끈다든지 아니면 뭐 주부인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제 탈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탈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불량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차명을 통해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탈세인 거죠.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용어 자체를 국세청은 어떻게 아는지? 가짜 생계환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재환하고 이런 걸 공급한 다음에 이제 생계환수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상호 협의하에 그냥 생계환수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가짜 생계환수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대금 증빙한 내역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그냥 가짜로 발급한 거니까 당연히 대금 증빙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가짜 생계환수서가 발급된 거고, 뭐 차명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 조사를 나오게 되면 당사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차명을 이용한 사업자를 영위한 거죠. 만약에요,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가짜 세무서가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담해 왔어. 네. 명백히 탈세라고 하면 그런 경우 거절을 합니다. 네. 자격증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보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천억대 세금을 탈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에 이슈됐던 그 선박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 최고로 한 4천억 정도 세금 탈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안 내고 죽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을 안 내고 죽으면 어쨌든 이것도 세금 체납이어서 결국에는 세금 체납분도 빚이라 자녀나 배우자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자녀가 유산을 포기하면? 네, 유산을 포기한다는 이제 상속 포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빚도 포기가 되는 겁니다.